안녕하세요. 부산시 약사회 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이양란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정순규 작가님이시자 약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사태가 은근히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 남용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그 역사와 함께 현재의 오남용 실태라던가 우리 약사로서 어떤 위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우리 이 마약이 시작됐다고 봐도 좋을 만한 시점은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보통 한 기원전 2500년 그렇게 보더라고요. 2500년 기원전 그것도 맞아요. 원래 이제 이 아편이 양귀비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원산지가 중동 지역이에요. 이란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네네. 그리고 터키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아편하면 참 그 가슴 아픈 나라가 있죠. 예, 청나라. 예. 청나라. 혹시 그 마지막 황제 영화 보셨나요? 오래 전이긴 한데 봤어요. 왠지 뭔가 찡하고 마음 아팠던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마지막 황제가 이제 푸이잖아요. 푸이가 이제 청나라 자금성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나와서 이제 천진에 있다가 이제 일본군의 이제 그런 회유로 인해서 만주국에 또 다시 황제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계속 같이 있었던 그 황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완룽이에요. 완룽.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편 중독자였거든요. 황후가. 전쟁에 지고 푸이는 소련군에게 의해서 끌려가고 황후는 만주에서 거의 이제 동물원의 동물처럼 그렇게 구경꾼이 돼요.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로서 이제 그렇게 구경꾼이 되고 나중에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편 중독이 되었을 때 이게 금단 증상이 맞아요. 거의 경기를 하듯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다 그냥 방치하고 지켜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의 환각 속에서 하인에게 이야기하듯 지시를 하고 거의 광기 상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시죠? 아편 전쟁 1840년에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침략을 한 전쟁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영국하고 무역을 했는데 중국은 차를 많이 수출하고 영국은 여러 가지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은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무역 역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아편을 통해서 그 밀매를 하다가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편이 더 퍼졌겠네요. 그렇죠. 영국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항구도 개방하고 홍콩도 그때 할양이 되고요. 아편이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피폐화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고요. 이게 거의 한 100년 넘게 실제로 이 아편에 의한 전쟁이 1840년이지만 중국에서 아편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 모택동이 들어오고 1960년이 되어서야 양귀비 밭을 다 이제 불태우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다가 치료 안 되고 아편을 못 끊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면서까지 중국에서는 정말요? 이런 아편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만큼 마약이 인간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사회가 이제 무너질 때 사람의 정신이 이제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피폐하게 하고 그 금단 증상 그런 것들이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이런 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귀비 꽃은 참 이쁜데. 맞아요. 네. 그렇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영혼과 정신을
그리고 몸까지 건강까지 모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해요. 양귀비꽃이 이제 상당히 예쁘잖아요. 네. 근데 양귀빛이 피고 나서 한 10일 정도쯤 되면 빨리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위에 고투리가 생겨요. 네네. 이게 고투리가 있는데 이렇게 익지 않은 고투리 상태에서 칼로 흠집을 이제 내게 네네네. 되면 지금 자료화면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하얀 우유빛 같은 즙이 네. 나오게 되는데요. 저걸 하루 정도 말리면 갈색으로 돼요. 그걸 생화편이라고 합니다. 아, 생화편. 그렇죠. 생화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의료용으로도 실제로 예전에 많이 사용했죠. 이게 장애 운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설사가 있다거나 이질이 있다거나 할 때 치료용도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수렴, 지사 뭐 이런 작용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와. 그래도 그런 다른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생화편은? 생화편에는 이제 이걸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여기에는 이제 한 20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이제 환각 효과도 있고요. 또 수면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을 없애는 네, 효과가. 진통. 이게 참 잘 쓰면 약이고 맞아요. 못 쓰면 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편 다음으로는 어떻게 진화라고 해야 되나요? 큰 변화가 생기는 때가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1804년 독일의 약사 제르티너라는 사람이 약사군요. 아편에서 그 아편의 성분인 모르핀을 분리하게 됩니다. 몰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편을 쓰는 거하고 모르핀을 쓰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알칼로이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아주 그 약효가 뛰어난 성분들을 알칼로이드라고 해요. 네. 특히 이제 염기성을 띠고요. 그리고 고리로 된 그런 분자 속에 질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제르티르나가 모르핀을 분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근대 약학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르테놀과 분리함으로써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것도 이 식물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식물의 주요 성분이 뭐지? 하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키닌이라든가 말라리아 키닌. 치료제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금비한 식물이라고 했죠. 아트로핀. 그리고 아편 안에는 모르핀도 있지만 코데인이라는 성분도 그렇죠.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먹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9세기 초중반에 대부분 추출이 되고 분리가 됨으로써 실제로 제약의 역사에서는 초기에는 화학의 발전이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이 안 됐죠. 그 바이엘에서 이제 바이엘. 헤로인을 개발하게 됩니다. 헤로인. 네. 그 그래. 유명한.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편에서 모르핀을 추출했으니까 이 모르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자 구조를 변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엘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가 있죠. 아세틸레이션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네. 만들었던 약이 진통제가 아스피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쯤 나왔던 약이 이제 이 헤로인이 나오게 돼요. 헤로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영웅적인 히어로 히어로. 같은 영웅적인 여자 느낌을 영웅을 줄수 있다. 히로인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히어로도 되고 히어로인 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처음에 바이엘이 이 헤로인을 개발할 때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편은 이제 이런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헤로인은 중독성이 없을 없다라고 것이다. 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퇴출되게 됐는데 이게 음성적으로 많이 퍼지게 됨으로써 거의 아편보다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 효과가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헤로인도 원래 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몰핀에서 그렇죠. 시작한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는 합성된 약이지만 분류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모르핀입니다. 몰핀에 지금 구조를 보니까 아세틸기를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헤로인이 되는군요. 저렇게 되면 이제 그 뇌의 BBB라는 네네. 그 막을 통과할 수가 블러드 있거든요. 브레인 베리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모르핀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뇌에 훨씬 더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효가 상당히 세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부작용이 없다고 개발을 했었으나 그래서 약물은 이제 실제로 임상적으로 네. 써보고 그래가지고 또 부작용이 나오면 퇴출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헤로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렇죠. 헤로인은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공급책이 어디냐고 하면 네. 요즘 이슈가 되는 곳이죠. 네, 바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황금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아편 생산의 80%를 80%나.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탈레반이 이제 그 자금주로 받는 것이 여기서 생산된 아편을 이웃나라 파키스탄에서 헤로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아편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마약류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초로만 나왔던 그 향증식성의 약품이 이제 포스클로랄입니다. 네. 저 약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자연에서 약을 네. 얻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모르핀도 아편에서 자연 얻은 약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초로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면제라고 볼 순수 수가 있어요. 합성 수면제 최초가 그렇죠.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 약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네, 것을 그렇죠. 이제 전합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전합성으로서는 아주 최초의 약물이기 때문에 또 상당하게 중요한 약물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현재도 쓰고 있어요. 네. 특히 치과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아기들이 잠시 재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또 이제 더 발전이 되기도 했나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약물이 네, 나오게 뒤에 되는데요. 어떤 20세기에 약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포스크로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약들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비추레이팁, 뭐 펜노바비탈 네네. 이런 이제 계통의 좀 아는 애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면서 이런 약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먹으면 그때는 사망까지 가는 좀 위험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좀 약사님 아시겠지만 이런 가바에 네. 작용을 해가지고요. 네. 이런 염소 이온하고 관계된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좀 사건들도 많았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하는 그런 네. 사례도 많았고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1960년대쯤 되면 이제 벤조디아제핀이 여러 가지 대사로 들어오게 되죠. 네. 잘 아시는 바리움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약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남용이뿐만 아니라 범죄도 사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포스크로랄도 최초의 데이트 강간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특히 술이라든가 음료에다가 이런 것을 타가지고 정신을 잃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약으로 네네. 등장을 하게 됐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마릴 몰로우도 이제 그 부검을 하니까 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바비추레이트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들은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처방되고 조제되고 약사들도 관리를 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많이 이게 남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을 먹게 되면 또 졸음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수면도 또 유발되고 또 요즘은 또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졸피뎀 계통의 약들 네. 이런 약들이 사용되는데 이제 벤조디아제핀은 이제 더 이상은 개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너무 중독성이나 이런 탐닉성 같은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졸피뎀이라고 해서 Z 드럭이라고 하죠. 이런 약들이 이제 지금은 주류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의사 선생님들께 혹은 인서트 페이퍼나 이런 걸 볼 때와 실제 이제 환자분들의 피드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졸피뎀도 환각작용이라던가 목류라던가 맞아요. 갑작스러운 폭식, 야간 폭식 그래서 심지어 뭘 밤에 시켜 먹고 잔뜩 먹고 잤는데 아침에 그 빈 그릇을 자게
이게 뭐지?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억을 상실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예, 자신이 이제 밤에 약을 먹고 목류병처럼 나가서 운전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처방을 많이 받고 또 네. 계속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시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와도 수면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불면을 도와주는 약이잖아요. 네. 좋은 약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법으로 또 범죄에 쓰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문제가 많죠. 네, 졸피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최근 이제 문제가 되었던 펜타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펜타닐. 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으니까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